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5월의 장터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생선을 파는 아낙네의 호객 소리, 엿장수의 징소리, 그리고 이리저리 오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로 섞여 장터 특유의 흥겨운 소음을 만들어냈지요. 그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강현우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누군가의 짐을 메고 있었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연우는 24세 평민 사내였습니다. 장터에서 품팔이로 살아가는 그였지만 얼굴만큼은 단정했지요. 다만 먹고 사는 게 바빠 혼처를 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땔감을 패는 일로 하루가 흘러갔으니까요. 그런 연우에게 장터는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우는 하루 일을 마치고 장터 뒤편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그때 연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담벼락 아래 무언가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버려진 헌 옷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지요. 남루한 옷을 걸친 낭자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음지에서 연우는 그 낭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기 괜찮습니까? 낭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 낭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순간 연우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낭자의 얼굴은 먼지와 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이하게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까무러치듯 감긴 눈꺼풀 아래로 길게 뻗은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지요. 연우는 낭자의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가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지요. 다만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싹 마른 것으로 보아 오래 굶은 듯 했습니다. 연우는 품속에서 낮에 먹다 남긴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저녁으로 먹으려던 것이었지만 이 낭자에게 더 필요해 보였지요.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연우가 낭자의 곁에 주먹밥을 내려놓으려는데 그때 낭자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뜬 눈동자가 연우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을 본 순간 연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지 낭자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고통을 다 겪은 듯한 눈빛이었지요. 낭자는 연우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열지도 않았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돌려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당황했지만 주먹밥을 낭자의 곁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드시지요. 제가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연우는 몇 걸음 물러나 담벼락 너머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낭자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들더니 조금씩 베어 먹기 시작했지요. 급하게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아내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어나갔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이 낭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연우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낭자를 지켜보았지요. 낭자는 주먹밥을 다 먹고 나서 다시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든 듯 했지요.
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우는 자신의 옷을 벗어 낭자에게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낭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돌리던 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연우는 이불을 뒤척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체 저 낭자는 누구일까? 왜 저렇게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일찍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낭자가 있던 골목으로 갔지요. 낭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우가 덮어준 옷을 곱게 개어 옆에 놓고 있었지요. 연우는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젯밤은 괜찮으셨습니까? 낭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지요. 연우는 품에서 찐빵 2개를 꺼내 낭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드시지요. 따끈따끈합니다. 낭자는 찐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지요. 연우는 몇 걸음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낭자가 조심스럽게 찐빵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부터 연우의 일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낭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저녁이면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낭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연우가 가져다 주는 음식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연우는 만족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우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품팔이 사내가 거지 낭자를 돌본다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연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이 낭자를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낭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낭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곁에서 지켜주리라고 말입니다. 연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연우가 아침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일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런 연초가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닫은 사람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연우가 장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짐을 나르던 사내가 연우에게 말을 건넸지요. 연우, 자네 요즘 장터 뒤편 골목에 있는 거지한테 음식을 갖다 준다며?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게. 저 여자는 재수가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네. 연우는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저 여자가 온 뒤로 장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네. 지난주에는 생선 장수집에 불이 났고 그저께는 쌀 파는 아낙네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네. 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었지요. 누군가에게 불행이 생기면 약한 이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연우는 묵묵히 대꾸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연우가 연초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사내도 재수가 옮겠구먼. 거지한테 정을 주면 안 되는데 말이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누가 좀 일러주게나. 연우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연초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연우는 그저 연초가 홀로 있는 모습을 지나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연우는 연초를 지켜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초는 사람들을 유난히 피했습니다.
누군가 골목 쪽으로 오는 기척만 나도 몸을 숨겼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또한 연초의 손을 본 연우는 의아했습니다. 거지로 살아온 사람치고는 손이 너무 고왔지요. 굳은 살이 거의 없었고 손가락도 가늘고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낭자는 원래 거지가 아니었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우는 연초에게 밥을 가져다 주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연초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연우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연초는 밥을 먹을 때도 자세가 단정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고 숟가락을 드는 손놀림도 어딘가 기품이 있었지요. 연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런 손놀림은 양반집 교수나 가질 법한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아낙네 2명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이 연초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또 있네. 저 재수 없는 거지. 쯧쯧. 저런 걸 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손을 멈췄지요. 그 모습을 본 연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연우가 일어나 아낙네들에게 다가갔지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뭐야, 자네가 누군데 참견이야? 저 낭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낙네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저 거지가 온 뒤로 마을에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이라니. 자네도 조심하게. 저런 거지랑 가까이 하면 자네한테도 재앙이 올 거야.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우는 한숨을 쉬며 연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지요. 연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았습니다. 연초가 아낙네들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연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을 다 먹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살짝 들었지요. 그리고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었지요. 연초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우는 장터에서 주막집 아낙네를 만났습니다. 그 아낙네는 마을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연우가 인사를 하자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연우, 자네 정말 장터 뒤편 거지를 돌보고 있다며? 예, 그렇습니다. 아낙네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저 거지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보기엔 말이야, 도망자 같은 눈을 하고 있어. 도망자라뇨? 그래, 뭔가를 피해 숨어 사는 사람의 눈이야. 내가 젊었을 적에 도망 온 양반집 며느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저 낭자 눈빛이 딱 그랬어. 연우는 아낙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낙네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말이야, 저 거지 손을 봤나? 거지 손이 아니야. 양반집 교수 손이지. 내가 오래 주막을 하면서 온갖 사람을 다 봤는데 저런 손은 일하지 않고 잘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 연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초는 분명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네, 조심하게. 저 거지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칫 자네까지 공경에 빠질 수 있어. 아낙네의 충고에도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굶주린 사람을 도울 뿐입니다. 허허, 고집이 세네. 좋아, 자네 뜻대로 하게.
하지만 정 그럴 거면 저 거지를 장터 뒤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말이야. 연우는 안악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옳았지요. 연초가 장터 뒤편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연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연우는 연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저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초는 고개를 들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말을 이었지요. 장터 밖에 빈 움막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초는 한참을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초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낭자를 돌보려 하는 것일까?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연우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연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우는 연초를 장터 밖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한적했고 무엇보다 연초가 숨어 지내기에 적당했습니다. 움막은 비록 낡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연우는 움막을 깨끗이 치우고 멍석을 깔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십시오. 제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연초는 움막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연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아침마다 움막을 찾아가 연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집 안악내가 연우를 불러 세웠지요. 연우,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무슨 일이십니까? 안악내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장터에 수상한 사람이 왔었어. 마을 사람들한테 거지를 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더군. 연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악내는 말을 이었지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관아에서 온 사람 같았어. 혹시 저 거지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도 조심하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뭔가 사연이 있다는 뜻이야.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혹시 연초에게 위험이 닥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연초는 움막 밖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다가가자 연초는 고개를 돌렸지요. 연우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낭자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간 연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연초는 분명 누군가를 피해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우의 말에 연초는 고개를 들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지요. 연우는 연초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숨어 계십시오.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연우는 서둘러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주막으로 가서 안악내에게 물었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글쎄,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관복은 아니지만 비단 옷을 입고 있더군. 눈빛이 날카로워서 한눈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 사람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거지 처녀를 본 적 있느냐고 했지. 나는 모른다고 했어. 괜히 자네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 말이야. 연우는 안악내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안악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연후, 내가 보기엔 말이야. 저 처녀는 도망자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처녀를 찾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놈일 거야.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저 처녀 눈을 봐. 겁에 질린 사람의 눈이야. 만약 저 처녀가 죄를 지었다면 저렇게 순한 눈을 할 리 없어. 내가 오래 살면서 온갖 사람을 다 봤는데 저 눈은 피해자야. 연우는 안악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연초는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초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연우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낭자는 대체 누구일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숨어 지내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일찍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연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움막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였지요. 연우는 서둘러 움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연우는 황급히 연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낭자, 어디가 아프십니까? 연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연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초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우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연초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연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꿈입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한참이 지나서야 연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지요. 연우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몽을 꾸셨습니까? 연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연우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연초가 드디어 말을 한 것입니다. 연우는 놀라서 연초를 바라보았지요. 말씀하실 수 있으셨군요. 연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셨을 테지요. 연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당황했지만 그저 가만히 연초 곁에 앉아 있었지요. 한참을 울던 연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꿈을요. 연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연초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연우는 연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연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초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감격했지요. 연초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연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연초는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는 관아에서 일하셨습니다. 청렴하고 바른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연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아버지는 관아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지요.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 후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은 모두 빼앗겼고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럼 낭자를 찾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함한 사람입니다. 저를 찾아 없애려고 할 겁니다.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연우는 연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연초는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생긴 눈빛이었지요.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연초를 지켜내리라고 말입니다. 연우는 연초를 움막에 숨겨두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도 주변을 살폈고 누군가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우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지요. 땀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는데 장터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아전 나리께서 오셨다. 어서 길을 비켜라. 사람들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40줄의 사내였는데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요. 얼굴은 살이 쪄서 붉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마을 아전 조만길이었습니다. 조만길은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며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굽혔지요. 조만길은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관장했으니까요. 연우는 조만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만길은 청렴하지 못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이 마을에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길의 권세가 무서웠으니까요. 조만길은 장터를 한 바퀴 돌더니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은 황급히 달려나와 조만길을 맞았지요. 나리, 어서 오십시오. 술 한잔 하러 왔다. 안주는 좋은 것으로 내오너라. 조만길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조만길이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는 동안 연우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조만길이 주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지요. 술에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조만길은 장터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초였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랐지요. 연초가 왜 움막에서 나온 것일까요? 연우는 서둘러 연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조만길이 연초를 발견했습니다. 조만길은 걸음을 멈추고 연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술에 취한 흐릿한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연초도 조만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물동이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조만길이 연초를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서라. 연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지요. 조만길은 천천히 연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본 듯한데. 조만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연초를 살폈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더욱 숙였지요. 조만길은 한참을 연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그때 연우가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조만길과 연초 사이에 섰지요.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조만길은 연우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장터에서 품팔이하는 강연우라고 합니다. 강연우? 저 계집은 누구냐?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조만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거지 같은 것이 누구를 안다고.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조만길과 다투면 연초에게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날이 저희는 일이 있어 가봐야 합니다. 연우는 연초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길이 연우의 팔을 붙잡았지요. 잠깐, 내가 가라고 했느냐? 날이, 저 계집 얼굴이 낯익다. 내가 어디서 본 것이 분명해. 조만길은 다시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조만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아, 맞다. 내가 그 계집이구나. 연초의 몸이 떨렸습니다. 조만길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죽은 이판서의 딸 아니냐? 그래, 분명 너다. 연우는 깜짝 놀라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조만길은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내가 내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렇게 장터에서 만날 줄이야. 날이, 저 낭자를 아십니까? 연우가 물었지만 조만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봐라, 사람 없느냐? 잠시 뒤 조만길의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조만길은 그들에게 명령했지요. 저 계집을 잡아라. 부하들이 연초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황급히 연초를 감쌌지요. 안 됩니다. 이 낭자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저 계집의 아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역적의 딸이다. 역적이라니요? 이판서는 관아의 재물을 횡령한 역적이다. 이미 죽었지만 그 딸을 잡아 남은 죄를 물어야 한다. 연우는 조만길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연초의 아버지가 역적일 리 없었지요. 오히려 조만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제발 이 낭자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하느냐? 물러서지 않으면 너도 같이 잡아가겠다. 조만길의 부하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연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조만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계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셈이냐? 이 낭자는 거지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조만길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연우를 밀치고 연초를 붙잡으려 했지요. 연우는 버텼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주막 안악내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조만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만길은 사람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지요. 조만길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물러서거라. 부하들이 물러섰습니다. 조만길은 연우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오늘은 넘어가겠다. 하지만 저 계집은 반드시 잡을 것이다. 너도 조심해라. 역적의 딸을 숨겨주면 너도 같은 죄인이 된다. 조만길은 부하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우는 연초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연초는 연우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악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우, 어서 저 처녀를 데리고 피해야 해. 조만길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초를 일으켜 세웠지요. 낭자, 어서 가십시다. 연우는 연초를 데리고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조만길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은 차갑고 음험했습니다. 연우는 확신했습니다. 연초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연초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우는 연초를 데리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이제 안전하지 않았지요. 조만길이 연초를 알아봤으니 곧 사람을 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우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낭자, 여기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연우는 연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낭자, 조만길이 낭자의 아버님을 해친 자입니까? 연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길이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조만길이 연초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죽인 것이지요. 아버지는 관아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조만길이 세금을 착복하는 것을 발견하셨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상부에 알리려 했습니다. 연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들었지요. 하지만 조만길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세금을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웠지요.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낭자는?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조만길이 저까지 없애려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할 사람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연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만길 같은 자가 권세를 부리며 살고 연초 같은 사람은 거지가 되어 숨어 지내야 한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요? 낭자, 제가 반드시 낭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연우께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연우는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초는 연우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연초를 마을 밖 산속 작은 암자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요. 연우는 암자 스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연초를 부탁했습니다. 스님, 이 낭자를 잠시 숨겨주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스님은 연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여기는 안전하니 걱정 말게나. 연우는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연초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제가 조만길의 과거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조만길의 과거를요? 예. 분명 조만길에게는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낭자의 아버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초는 연우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조만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연우는 연초를 안심시키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조만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연우는 장터 사람들에게 조만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었지요. 조만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연우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 안악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아주머니, 조만길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안악내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게야?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악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만길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10여 년 전에 다른 고을에서 왔지. 그때부터 관아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입을 꽉 다물고 있거든. 다만 소문으로는 다른 고을에서 무슨 사고를 쳐서 도망 온 거라고 하더군. 연우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조만길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어느 고을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북쪽 고을이라고 들었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서를 잡은 것입니다. 연우는 안학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조만길의 과거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쪽 고을까지 가야 할까? 그런데 그때 연우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품팔이로 일했던 집이었지요. 그 집은 양반가였고 주인은 선비였습니다. 연우는 그 집에서 석 달 정도 일했었지요. 그 집에는 아씨가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씨였지요. 연우는 그 아씨를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씨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단정했습니다.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씨가 바로 연초였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봤던 그 양반집 아씨가 지금의 연초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연초가 처음부터 낯익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이미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가 연초를 지나치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연우는 그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지요.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웃집 노인에게 물어보니 이판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후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우는 허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연우는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가니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서재에 들어갔지요. 서재에는 책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연우는 상자를 열어보았지요. 안에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연우는 상자를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자로 향했지요. 연초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 연초가 연우를 맞았습니다. 연우,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낭자, 이것 좀 보십시오. 연우는 연초와 함께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초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읽어내려갔지요. 그 속에는 조만길이 저지른 온갖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조만길이 지난 5년 동안 착복한 세금의 내역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 심지어 증인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연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연우는 연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낭자의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예. 아버지는 오랫동안 조만길의 행동을 지켜보셨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상부에 고발하려 하셨습니다. 연초는 장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조만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갔지요. 아버지께서 이 장부를 숨겨두신 것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연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낭자, 제가 이 장부를 가지고 관아에 가겠습니다. 연초는 깜짝 놀라 연우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조만길은 관아에서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그가 손을 쓰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연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관찰사께 직접 이 장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관찰사라면, 예. 이 고을을 다스리는 관찰사 어른께서라면 조만길의 죄를 바로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찰사에게 직접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평민이었고 평민이 관찰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낭자, 제가 어떻게 관찰사 어른을 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한 품팔이일 뿐입니다. 연초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양반의 딸입니다. 제가 관찰사 어른께 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낭자께서 나서시면 위험합니다. 조만길이 낭자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연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연우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연우와 연초는 관아가 있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연초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비록 옷은 낡았지만 양반과 규수의 기품이 드러났습니다. 읍내에 도착한 두 사람은 관찰사가 머무는 객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막아섰지요. 어디서 온 자들이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연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고 이판서의 딸 연초라고 합니다. 관찰사 어른께 억울한 일을 아뢰고자 왔습니다. 문지기는 연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판서의 딸이라고? 역적의 딸이 감히 여기 올 줄이야.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 말은 관아에 가서 해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문지기가 연초를 내쫓으려 하자 연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부디 관찰사 어른께 전해주십시오. 물러서지 못할까? 내가 2번 말하지 않는다. 문지기가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우는 연초를 감싸며 물러서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객사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지기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닙니다, 나리. 천한 것들이 관찰사 어른을 뵙겠다고 하여. 내가 알아서 하겠다. 물러서거라. 중년의 관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높은 벼슬아치였지요. 그가 연초와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관찰사 어른을 뵙고자 한다고? 연초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예, 나리. 저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이판서의 딸 연초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자 관찰사 어른께 아뢰고자 왔습니다. 관리는 연초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이판서라면 1년 전에 역적으로 몰려 옥사한 그 사람 말이냐? 예, 나리.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난 일을 다시 들춰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연초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관리에게 바쳤습니다. 관리는 장부를 받아 펼쳐보았지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장부입니다. 아전 조만길이 세금을 착복한 증거입니다. 조만길이 아버지를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관리는 한참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지요. 이 장부가 사실이라면 큰일이로다. 잠시 기다려라. 내가 관찰사 어른께 아뢰겠다. 관리는 객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와 연초는 문 밖에서 기다렸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관찰사가 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인가? 1시경쯤 지났을까요? 관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관찰사께서 너희를 들이라 하신다. 연우와 연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객사 안으로 들어갔지요. 관찰사는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육순 가까운 나이로 보였고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연우와 연초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관찰사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들어보이며 물었지요. 이것이 내 아비가 남긴 장부라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장부가 사실이라면 조만길은 큰 죄를 지은 것이다. 하지만 어찌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연초는 고개를 들어 관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부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증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다. 내가 직접 조사해 보겠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조만길을 벌할 것이요. 내 아비의 누명도 벗겨주마.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너도 같은 죄를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리. 연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연우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드디어 연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관찰사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듣고 관아의 문서들을 대조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조만길의 죄가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연우와 연초는 객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찰사의 부름을 받았지요. 관찰사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조만길은 5년 동안 막대한 세금을 착복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 아비를 모함한 것이 분명하다. 연초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입니다. 관찰사는 조만길을 즉시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관속들이 조만길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조만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만길 관찰사 나리의 명으로 내를 잡아가겠다. 조만길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세금을 착복하고 이판서를 모함한 죄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조만길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속들이 조만길을 붙잡아 포승줄로 묶었지요. 조만길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조만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만길은 관아로 끌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만길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결국 잡혔구먼. 당연하지. 그동안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야 세상이 바로 섰어. 주막 안악내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악내는 연우를 찾아왔지요. 연우 들었나? 조만길이 잡혔다더군.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게냐?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뿐입니다. 안악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그 처녀 덕분이겠지. 저 낭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예, 맞습니다. 어디 있나? 저 낭자를 보고 싶구먼. 곧 모시고 오겠습니다. 연우는 암자로 가서 연초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악내는 연초를 보자 반갑게 맞았지요. 아이고 낭자.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어. 아닙니다. 아주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뭘 도왔다고. 다 연우가 한 일이지.
안악내는 연우와 연초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제 낭자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먼.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졌으니 말이야. 고맙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연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안악내는 연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며칠 뒤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만길은 세금 착복과 무고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관직도 박탈되었습니다. 조만길은 초라한 모습으로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만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악한 자는 결국 벌을 받는구먼. 이제 마을이 평화로워지겠어. 연우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연초가 있었지요. 연초는 조만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예. 이제야 아버지께 면목이 서는 것 같습니다. 연우는 연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초도 연우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연초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비의 억울함이 모두 밝혀졌다. 이제 역적이라는 누명도 벗겨졌으니 당당히 살아가거라. 감사합니다, 나리. 그리고 내 아비가 관아에서 일할 때 모아둔 녹봉이 있다. 이것을 돌려주마. 관찰사는 연초에게 상당한 양의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연초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지요. 조만길이 빼앗으려 했지만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내 아비가 바라시던 일이었을 게다. 연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관찰사는 연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내 아비가 관아에서 일할 때 땅 문서를 하나 맡아두셨다. 내 집의 땅 문서다. 이것도 돌려주마. 연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 후 땅은 모두 빼앗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문서를 지켜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내게는 땅도 있고 돈도 있다. 양반가의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연초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우도 곁에서 기뻐했지요. 객사를 나온 연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연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연우는 연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어찌하실 것입니까? 연초는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집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땅과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요. 그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연후. 예, 낭자. 연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초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연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지요. 당연합니다. 제가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연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안악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어떻게 됐나? 아버지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땅과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먼. 이제 낭자도 제대로 살 수 있겠네. 안악내는 기뻐하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연초의 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낭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초는 사람들에게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연우는 그런 연초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날 밤 연우는 연초와 함께 걸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연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 정말 고맙습니다. 연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연우는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연우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연초를 바라보았지요. 낭자, 저는 낭자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처음 낭자를 봤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연초도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연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후,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연우는 깜짝 놀라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초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연우가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연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초가 자신을 원한다니. 연우는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제가 평생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지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해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연초는 아버지가 남긴 집을 다시 일으켰지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연우의 도움으로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담장을 고치고 마당을 쓸고 방을 수리했지요. 집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연초는 양반가의 딸로 돌아왔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지요. 거지로 살던 시절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연초는 주막 안악내를 찾아갔습니다. 안악내는 연초를 보고 반갑게 맞았지요. 아이고 낭자, 어쩐 일이신가? 아주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연초는 비단 보자기에 싼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안악내가 보자기를 풀어보니 고운 옷감이 들어있었지요. 이게 뭔가? 아주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잖습니까? 작은 보답입니다. 아이고, 이런 걸 받을 수 없어. 받아주십시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연우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악내는 연초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낭자,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시게. 예, 고맙습니다. 연초는 암자의 스님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연초를 보고 합장했지요. 오셨습니까, 보살님?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연초는 스님에게도 시주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연초는 끝까지 권했지요. 스님께서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스님은 결국 시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초를 축복했지요. 보살님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봐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다녔지요. 사람들은 연초를 보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 낭자 참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 양반 티가 나는구먼. 연우가 복이 많지. 마을 사람들은 연우와 연초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우는 연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수리가 끝나고 연초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연우가 대문을 두드리자 연초가 나왔습니다. 연우, 어서 들어오세요. 낭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언제든 환영입니다. 연초는 연우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연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참 아늑합니다. 연우 덕분입니다. 연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연초가 조용히 말했지요. 연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양반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양반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연우는 놀라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양반이라는 신분이 의미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지로 살 때 저를 구해준 것은 양반이 아니라 연우였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우는 연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초는 말을 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